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난날에 상승을 또 뒤로 하고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 기술주 이번 주에 특히 구글이라던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을 예정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팔란티어의 호실적,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만큼 AI 관련해서 파급력이 높았던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번지는 그런 모습은 최근 들어서 좀 잠잠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기존에 투자가 되어 있던 자금으로 옥석가리기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도 봤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급락해버리는 것이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입니다. 2월의 시작부터 참 쉽지 않네요. 자세한 시장 상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던 가운데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세론이 가차없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1.4%, 그래도 장중에 포착됐던 2% 이상의 낙폭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 0.8%의 마이너스이고요. 오늘 6,920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애플을 제외하고는 M7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의 급락세가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마감 후 이 시간에 알파벳의 실적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핵심 관심사는 대규모 자본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지점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원자재 시장에서 금은값이 다시금 치솟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6%, 그리고 은값이 10% 정도의 급등세인데요. 중동 지역 안에서의 긴장감이 재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월가의 하우스들은 계속해서 금은값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시각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다만 일각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거다라는 코멘트 눈에 띄었거든요. 최근에 가격 급등을 야기했던 것은 실질적인 산업 내 수요보다는 투기적 수요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미국 하원이 드디어 이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로써 사흘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은 종료가 곧바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장 관건이 됐던 DHS,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은 임시조치로만 운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주간의 시간을 확보한 이후에 이때 다시금 시험 에 오르게 됩니다. 2주 뒤에 다시금 셧다운 리스크가 고조하게 될지 여부도 지켜보셔야겠죠. 오늘 나스닥 조정의 내러티브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에 위치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정폭이 정말 깊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인가? 엔스로픽이 클로드봇이라고 하는 AI 자동화 도구를 공개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사업을 위협할 거다라는 우려가 자극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도비라든지 세일즈포스, 피그마, 인투이티드 이런 종목들이 최대 피해를 볼 만한 기업들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7%에서 많게는 10% 중반대까지도 낙폭을 간밤 벌렸고요. 이들을 모아놓은 소프트웨어 ETF죠. IGV 역시도 5% 가까운 장중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역시도 대체가 된다면 1순위 피해 서비스로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러티브를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대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위험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약세까지도 밀어냈다. 이런 이 내러티브가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러한 논리는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몰트봇 그리고 클로드봇에
것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사스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사스 위에 얹혀서 인간이 하던 일 가운데 일부분의 비중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툴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스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을 조금 깎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100% 대체할 것이며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붕괴될 거다라는 극단적인 결론까지 가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러한 논리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게 될 것인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히트맵을 전반적으로 펼쳐서 그렇다면 섹터들의 분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던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쪽으로의 자금 로테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팔란티어가 급등세를 보였죠. 어제 발표했던 실적과 가이던스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8% 뛰어 올랐지만 소프트웨어 진영의 전반의 센티먼트를 자극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2.87%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젠슨 황 CEO가 오픈 AI 관계 이상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AI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오픈 AI 투자 감행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지난 10월에 달성했던 고점 대비했을 때 13%가량 빠져있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약세장 속에서 브라이트 스팟이 되어줬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반도체 장비 섹터 내에서 어제 실적을 내놨던 테라다인이었죠. 로봇 관련주이면서도 반도체 장비 테스트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는 아주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AI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2배가량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400억 달러 수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AMD의 실적 마감 후에 발표를 합니다. 1.5%로 그나마 좀 방어가 됐었는데 실적이 잘 나와주게 될지 잠시 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에 해당하죠. 월마트가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레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안에서 11번째로 시가총액 1조 클럽 멤버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총 순위로는 10순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 JP 모건 등을 앞서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페이팔의 주가 급락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고 그리고 CEO를 교체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17% 넘게 밀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군이 이란에 드론을 격추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WTI와 브렌트 모두 2%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그러자 에너지 관련 주식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머크라든지 펩시코 등과 같이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월마트의 1조 클럽 멤버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조 클럽 기업 가입을 했던 이 기업들의 명단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알파벳 등의 M7 종목들 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브로드컴도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마트가 합류를 했다. 유의미하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월마트는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이 단순한 소매 유통 기업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포부를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마트에서 나아가서 마진이 훨씬 더 높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든지 광고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보다도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한테 익숙했던 마트 체인으로 이제는 생각하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아마존의 경쟁자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테이크어웨이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두 가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비만약 투탑의 실적이 공개됐던 가운데 양사의 주가가 모두 크게 밀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특히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에서 13% 정도 감소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핵심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로 동일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특허가 올해 일부 국가에서 만료된다라는 점이 한 가지 우려 요인이고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먹는 위고비라든지 차세대 주사제인 카그리세마가 이러한 상황을 좀 뒤집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 분기 매출이 줄어들며 결국에는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던 영향이었고요. 주가는 장중에 4%대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장 시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스페이스X의 xAI 인수 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사업체들이 하나의 제국으로 묶이자 시장의 시선이 이제 테슬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인수 소식이 테슬라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가 xAI를 흡수 합병하며 이른바 머스크 유니버스의 수직 계열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상장사인 테슬라의 위치인데요. 테슬라는 이번 합병 법인의 지분 약 2%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가 xAI의 강력한 언어 모델과 스페이스X의 저렴한 우주 연산 인프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생태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테슬라가 직접 xAI를 인수하지 않고도 지분을 확보하게 된 점도 긍정적인데 향후 자본 확충 과정에서 자본 희석 여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이 통합법인과 테슬라도 합병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스페이스X와 xAI가 거대 합병을 한 만큼 테슬라까지 합병 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 경우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어렵고 모든 기술과 자본이 머스크 CEO에 집중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넘어야 합니다. 한때 CPU의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무려 40년 만에 디램 시장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사이메모리와 손잡고 AI 시대의 병목 현상으로 지목되는 메모리 한계를 극복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텔이 소프트뱅크의 메모리 전담 자회사 사이메모리와 차세대 메모리 실용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텔이 디램 사업에서 철수한 지 40년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차세대 아키텍처인 Z-앵글 메모리, ZAM입니다. 대용량과 광대역, 그리고 저전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텔과 협업하는 사이메모리는 차세대 메모리 본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이 주도하고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AMT 프로그램의 기반 기술도 결합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 AI 메모리 주류인 HBM과의 성능 비교인데요. ZAM은 기존 HBM 대비 용량은 2배에서 3배 늘리면서도 전력 소비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 관리와 전력 효율이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ZAM이 상용화될 경우 메모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사는 오는 2027년까지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료하고 2029년에서 2030년 사이 본격적인 실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전일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는 또 한 번 놀라운 실적 발표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찬사와 여전한 거품이라는 경고가 충돌하는 가운데 변화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살펴봅니다. 팔란티어의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70%로 가속화됐고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 AIP를 앞세운 미국 상업부문 매출은 137%라는 경이로운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월가의 강세론 진영은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가장 공격적인 곳은 시티로 이번 실적을 성장과 수익성의 가파른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260로 대폭 올렸습니다. 웨드부시와 파이퍼 샌들러 역시 팔란티어의 AIP 모멘텀이 독보적이라며 나란히 $230를 제시했고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베어드는 잉여 현금 흐름의 변곡점에 주목하며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목표가 $200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높은 몸값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미즈호와 DA 데이비스는 각각 $195와 $180로 목표가를 소폭 낮춰 잡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제프리스는 $70의 매도 의견을 고수, IBC 캐피털은 현재 주가의 4분의 1 수준인 $50를 유지하며 여전히 거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24명의 평균 목표가는 약 188에서 192달러 선으로 시장은 2026년 매출 성장률 60% 이상이라는 팔란티어의 파격적인 가이던스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초격차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AI발 잔혹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수익원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풍경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코어코 등을 출시하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촉발했던 엔스로픽이 이번엔 기업 내부 법무팀을 위한 자동화 AI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유럽 증시에 상장된 세계적인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인 릴렉스와 월터스 클로어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는데요. 엔스로픽 측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음에도 이 도구가 변호사들의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와 비밀 유지 계약 분류를 자동화해 기존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엔스로픽과 같은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음에도 기존 모델이 방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는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아폴로는 최근 사모대출 펀드 내 소프트웨어 비중을 기존 20%에서 절반으로 대폭 줄였고 대형 운용사 일부는 포트폴리오 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인수 시 적용되던 가치평가 배수, 멀티플도 지난해 24배에서 올해 18배 수준으로 급락한 만큼 소프트웨어 기업과 AI 네이티브 기업 간 판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AMD 실적도 방금 막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점검해 보시고요.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 통해서 자세한 어닝콜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